장사하셔서 이제 매출이 내 통장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100% 다 제 돈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간이를 처음부터 안 내줘요. 안녕하세요. 노뎀 세무법인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 자영업자 분들이 개업할 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되지? 뭐부터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준비하는 초기 과정부터,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 세무상, 어떤 회계 처리상 이슈가 있는지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준비한 게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의 20%가 넘는 음식점업 사업자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되느냐? 일단 공간 탐색을 좀 하셔야겠죠? 어디가 이제 손님이 많이 유동 인구가 있는지, 그리고 월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셔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셔야 돼요. 건물주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시게 되면은 그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이제 영업신고증이라는 거를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 식품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이라는 걸 내줘요. 이걸 왜 받아야 되냐면 이 장소에서 음식을 팔아도 되는지, 그리고 대표자가 음식을 팔아도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신고증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 건강보건증도 받아서 이제 구청을 가셔야 돼요. 시청? 구청? 이런 데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 제가 영업신고증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이제 담당 주무관이 있어요. 구청에. 그 주무관이 기존에 음식점을 하던 곳이네 그러면은 거의 바로 내줘요. 근데 신축 건물이다. 아니면은 뭐 약간 허가가 뭔가 좀 실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 장소가 바로 음식점을 내기에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가끔 이제 주무관이 그 장소에 가서 실사를 해요. 소방은 잘 돼 있는지, 가스는 들어왔는지, 수도는 잘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신고증을 내줘요. 이게 영업신고증이라 그러는데 그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랑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이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돼요. 세무서를 방문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소비자들의 결제 패턴은 어때요? 대부분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거의 없죠? 그리고 배달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많이 주문들을 해요, 요즘 소비자들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상황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은 첫 번째, 일단 계좌를 하나 개설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사업장 상호가 써진 그 계좌로 영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누군가 소비자한테 계좌이체를 받고 이럴 때 그냥 사업주 명의보다는 무슨 음식점 이렇게 써 있는 계좌로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계좌를 은행 가셔서 사업용 계좌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해서 먼저 계좌를 발급을 받으세요. 계좌가 나오면 이제 카드 단말기 신청이 가능해요. 우리 포스기 논다고 하죠.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 단말기를 놓고, 그리고 플러스 요즘은 배달, 요즘 커피 한 잔도 배달 많이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단말기 연결하고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연결이 되셨으면은 이제 장사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럼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장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때부터 세금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세금 신고만 제때 잘 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사하면서 가장 큰 이슈는 세금이에요. 어떤 세금이 발생되는지 그냥 음식점 기준으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간이과세자가 나왔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그러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거예요. 우리가 2023년 1월 1일에 개업했어요. 그러면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사업장 규모도 좀 크고 그 해당 지역이 간이과세가 나오지 않는 장소다. 그러면은 일반 과세 사업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1년에 2번 신고하시게 돼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2번 신고하실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세금 신고 중에 하나예요. 장사하셔서 이제 매출이 내 통장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100% 다 제 돈이 아니에요. 특히 일반 과세 사업자로 이제 사업자가 나오셨으면은 대부분 그 매출의 3%에서 4% 정도는 그냥 부가세가 나와요. 한 달에 우리가 매출이 2천만 원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한 달에 못해도 내 매출의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부가세가 나온다.
이거를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거예요. 목돈인데요, 이게. 60만 원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6달이면 벌써 364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장사를 시작하시면은 모르니까, 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내 수중에 들어온 돈 다 써버려요. 그럼 6개월 뒤에 360만 원 부가세 내려면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간이가세자는 이 부가세가 거의 안 나와요. 세법 구조상. 예,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그렇게 막 무리하게 저축해 두실 필요는 없는데,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내 매출의 한 3%에서 4% 정도는 부가세로 저축을 해 두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요. 간이가세 기준은 사실 사업 초기 시점에는 매출액을 좀 알기 어렵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세무서에서,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간이 배제 지역을 많이 선정을 해놨어요. 저 동네는 매출 잘 나오니까 간이 내주지 말자. 아니면 그 동네에서 한 달 월세가 얼마 이상이 나가면은 여기는 뭐 당연히 규모가 있으니까 매출이 많이 나오겠지. 이러면서 간이를 처음부터 안 내줘요. 근데 그런 배제 지역, 임차료가 높아서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간이는 처음에 음식점이라면 많이 낼 수 있어요.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는 간이가세 신청하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일반 과세 사업자는 매출의 한 3~4% 정도가 부가세로 나온다 그랬죠. 월 매출 2천만 원인 우리 음식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한 달에 제가 3~4% 부가세가 나온다고 했죠. 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달에. 그럼 1년에 720만 원이에요.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720을 내야 돼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아예 안 나오거나 정말 조금 나오거나 이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로 사업자를 내실 수 있는 장소 아니면은 공간이라면은 간이가세자로 내시는 거 저는 일단은 권장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1월 1일에 간이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간이가 유지가 돼요. 매출이 크다고 해도. 매출이 크다의 정도가 연매출 기준으로 8천만 원. 연매출로 8천이 넘어가면 이제 일반 과세 사업자로 돌아가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에 6월까지는 간이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나는 부가세 환급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간이가 끝나는 시점에 기간 안분해서 또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인테리어나 뭐 아니면 직기비품을 사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간이가 끝난 시점에 기간 안분해서 어느 정도 환급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바생들을 채용하기 시작하죠. 뭐 직원도 채용하고 알바도 채용하고. 그러면 인건비 신고를 이제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종업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급여 신고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매달 하셔야 돼요. 이 매달 하는 신고 때문에 사실 세무사들을 찾는 거기도 해요. 4대 보험 가입하고 급여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신고하시면 과태료도 많이 나오고요.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비용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직결돼서 종합소득세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급여 신고 나가기 시작하시면 웬만하면 세무사 좀 찾아보시는 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는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10억. 10억 기준으로 법인 전환을 해야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그 세액공제 붙는 게 연에 1,000만 원 정도 붙는 게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는 붙는데 법인은 안 붙어요. 근데 그게 개인 사업자가 연매출 10억을 넘어가는 순간 없어져요. 10억을 넘어가면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부가세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서 절세를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뭐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더 부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내가 연매출 10억이 넘는다. 근데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법인 전환도 사실 고민해 볼 만해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영업 요식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너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한 30~40% 설명했을까요? 사장님들의 상황에 따라 또 너무 다른 상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나 더 궁금하시거나 내용이 좀 부족했다고 느끼시면은 로뎀 세무법인에 문의 전화 주세요. 제가 상담을 드릴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많은 세무사들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간 시리즈로 좀 만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자영업자들이 계시죠? 제조업체도 계실 거고, 학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요즘에 특히나 실내 체육시설도 많이 하세요. 아이들에게 체육시설 하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 어떤 허가가 필요하고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좋은지 제가 좀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